예, 김규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색해서. 예. 오늘 자료가 4개 나갔는데요. 강의 계획서가 하나 있고, OT 자료 하나, 그 다음에 퀴즈 자료하고, 뭐, 기타 이제 뭐, 두 건과 하나 나간 게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뭐 해석 그래가지고, 방법론, 다반자서법. 그래서 이게 자료가 지금 볼 거는 계획서랑 OT 자료 잠깐 보고 시작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퀴즈 자료는 강의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요거 활용법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가 있는 무슨 첫 페이지에 뭐 해석과 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후에 사용할 거예요. 오후 시작할 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강의 계획서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정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로 되어 있고요. 5월 14일에 강의가 없어요. 이게 이제 1차 시험이 5월 20일이다 보니까 그 전주에 이제 동차 보는 분들 배려하는 차원으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차 강의가 마무리 강의가 주말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강의일차 정도. 그래서 한 주가 빠지게 돼요. 이거는 지금 고민 중인 게 동차분들이 어차피 이 시기에 1차 보셔야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유예 분들이 한 주가 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특강을 못해요. 왜냐면 강의실이 안 나와. 그때 1차 마무리 강의 하느라고 강의실이 안 나서 못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자료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때 그 유예 분들은 자료를 보시라고.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엔 안 하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로노웨 특강 대신에 로노웨에 나와 있는 판례들의 사실관계랑 법리를 정리한 따로 자료가 있어요. 그 페이지가 좀 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특강을 한 번씩 진행했었거든요. 요즘엔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다듬어 가지고 혼자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강은 일정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5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나와서 어떻게든 그 안에 끝날 겁니다. 시간은 지금 보시면 오늘은 첫날이라 9시 반에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예요. 왜냐면 이제 시험 봐야 돼서 시간이 너무 뺏기다 보니까 시험을 우리가 75점을 75분 동안 보는데 9시 반에 시작을 해버리면 오전 강의가 너무 시간이 훅 떠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땡겨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끝나는 시간은 5시 반인데 웬만하면 더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기까지는 연기 1기는 이제 보강에 막 연강이 계속 좀 악명이 좀 있는데 2, 3기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공부 시간도 좀 확보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절대로 이 시간을 넘기지 않을 거고 웬만하면 5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만 이런 거긴 한데 아무튼 가능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사례 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서브노트는 강의 시간에는 요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긴 할 건데 요거 청포도 있잖아요. 그 색깔을 바꾸고 하다가 맞추느라고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개구리 아니고 청포도. 아무튼 이제 요걸로 나갈 건데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수험서를 계속 반복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드려요. 요거 보는 것보다. 막판에 요걸 바꾸더라도 그걸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 개인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는 서브가 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좀 가필 이렇게 해가지고 단권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옮겨 적어가지고 요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수험서를 보시는 경우에도 힘 조절을 좀 하셔야 되니까 이 서브노트에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는 안 봐도 돼요. 그냥 힘 빼세요. 그러니까 연기 1기 때는 일종의 브리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보자 이렇게 됐던 건데 2기부터는 힘줄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주제들만 보면 돼요. 여기 없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상 1%같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분들은 뭐 더 보셔도 되는데 안 나와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차분들은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A, B급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래도 양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확률상 여기 서브노트에 A, B에서만 다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C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뭐 D까지도 뭐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하나 정도 빼고는 웬만하면 A, B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기는 A, B들은 정리를 특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2, 3기 때는 힘을 좀 확 좀 강력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해 보실 게 서브로 단거나 밀고 들어갈지 지금부터 아니면은 일단 수험부터 지고 가다 막판에 넘길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식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 막 외우고 갈 건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풀었구나 일종의 연습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단권화 교재가 아니고 우리 기본 수험서 아니면 서브로 가시는 거고 사례집은 연습용이니까 이제 부교재 비슷하게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 문제 해설이야 뭐 다음 주부터 보는 거니까 우리 이제 복습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강사마다 달라요. 어떤 강사들은 2기부터 예습형으로 보기도 하고 뭐 복습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계속 복습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예습형 할 실력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복습으로 보고 3기 때부터는 이제 예습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자료는 이거 강의 시간에 쓸 건데요. 쓰고 버리시면 돼요, 이거.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보고서 뭐 혹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확률이 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만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놓을 거 아니고 복습하시다가 잘 이해된 거 넘어가면 되고 내가 의외로 잘 몰랐던 게 있다면 그것만 이제 보시는 교재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모을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막 퀴즈 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건 아니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목표는 1번 보시게 되면 사례 문제 해결 능력 완성. 이게 목표죠. 이기 때문에 사례만 해요. 그래서 모든 모의 시험 다 사례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75점 봐요. 되게 실전형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이 노동법이 2교시까지 있는데 1교시 75분 동안 75점 보고 30분 쉬었다가 2교시 75분 동안 75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 룰이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암묵적으로 하다 보니까 1교시는 개별법, 2교시는 집단법, 이게 뭐 공식처럼 뭐 돼버렸어요. 일종의 관행 비슷하게 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교시 보고 30분 쉬었다가 또 2교시 보고 그러니까는 처음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 보시기 전에 개별법 막 보다가 시험 보고 30분 동안 집단법 막 보다가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근로자 보호 관점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바꿔야죠. 바꾸면서 이제 되게 친사용자적인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인사관리를 보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임금이고 오후에는 비용이죠. 그냥 임금이 어딨어? 다 비용이지. 자, 그렇게 좀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2기부터 보신 75점 시험이 실제로하고 되게 유사한 시험이에요. 3기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가요. 75 보고 쉬었다가 또 75 보고 이렇게 3기 때는 150점을 시험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25점 둘 다 케이스 문제니까 사례 중심으로 이기는 진행됩니다. 2번 예상 쟁점 중심 강약 조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노트 없는 거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지. 이제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막아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이제 연기일기 했던 거 가지고서 이제 비비면 되는 거죠. 확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을 줘야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중심으로 보고 특히 여기 중에서 A, B급은 특히나 잘 봐줘야 돼요. 3번 판례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 그래가지고 뭐 1번,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 아침 판례 쪽지 시험인데요. 다음 주부터 아침에 시험은 9시에 보고요. 그 전에 간략하게 좀 워밍업 하시라고 판례 쪽지 시험 잠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이제 1기와 다르게 이기는 과제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워밍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출석 체크를 좀 해보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겸사겸사 시험을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 지은 게 그 쪽지 시험 형식을 작년 2기는 들은 분들 기억하실 건데 작년 2기 때는 뭐를 했냐면 그 빵꾸 뚫기 고걸 좀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고걸 연기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볼지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오늘 밤까지 제가 정도를 좀 할 거라서요. 뭐 어떤 식으로든 판례 쪽지 시험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빨리 오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뭐 보고 100개더라도 괜찮아요. 100개더라도 판례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기와 마찬가지로 SFL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제가 기록을 또 외주를 줘요.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되게 일자리를 많이 제가 만들고 있죠. 자, 4번 예습 복습. 예습은 뭐 제 강의 쭉 들은 분들은 제 소문서 보실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타강사 교재를 보실 건데 예습은 그걸로 하시고요. 본인이 보는 메인 교재 있을 거였습니까? 그걸로 보시고 강의 시간은 이제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문제는 뭐 그건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로 단권화 하시더라도 수험서로 예습하세요. 그래도 이거 수험서 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험서로 예습 꼭 하시고 단권화에 올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 때는 이 서브노트 그대로 한번 더 가져가고요. 이거 가지고서 대신에 추가 사례 연습자료 가지고 막 계속 목 잡고 그거 막 해요. 그러니까 3기는 이제 뭐 강의 자체를 막 설명을 드리고 요거보다는 문제 막 나눠주고서 시간 한 3분 딱 드리고서 옥수 잡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가 3분쯤 잡으니까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진도표는 나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어떻게든 15회, 그러니까 마지막 주 전에 노조법, 금기법은 다 끝내버리고 마지막 주에는 기타 법률만 하고 좀 빨리 끝내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습하실 때 이거 지도표는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9시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법 총론 파트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임제 전까지 오늘 끝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강의 개수는 보고 버리시고 OT 자료 짧게 보겠습니다. 예. OT 자료 짧게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 2번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수험 계획 되어 있는데 뭐 유예생분들은 3기도 절반 아시겠죠. 그래서 권장 드리는 거는 수험서를 권장을 드려요. 유예생분들은 그래도 수험서 계속 보는 게 다만 이제 뭘 좀 추가하셔야 되냐면 이 서브노트에 판례가 추가된 게 좀 몇 개 있어요. 약간 보완한 게 좀 있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 아, 판례가 자꾸 나와. 우리 공부할 것만 하시게. 그래서 판례가 올 초에도 우리 1기 끝난 이후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좀 추가로 실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최신 판례라고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안 나온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무원 노조 판례 이런 거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안 봐도 돼요. 안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은 제끼는데 중요한 게 몇 개 추가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건 채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동차분들 같은 경우는 1차 신경 써야 돼요. 그 너무 2차 막 너무 힘 많이 주셔가지고 1차 망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거의 절반 정도 붙지 않습니까?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동차 준비하다가 1차 떨어져가지고 시험 접는 경우 매년 보거든요. 막 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1차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강 실용상 수강생 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0기부터 1기, 2기, 3기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아니야. 수가 2기 돼서 정점을 찍고 3기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 1차 떨어진 거야, 1차를. 이게. 그죠? 그리고 실제로 등록자에 비해서 안재는 수 더 적어요. 왜 그러냐? 종합반. 그러니까 종합반 해놨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불도 안 되고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이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1차는 거의 뭐 책이 바이블이 있죠. 전시춘 박사 책 보시면 되고요. 에센스 2권 그 제일 무난해요. 거기는 OX랑 그 문제집 보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건 안 봐도 됩니다. 이제 그거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1차 준비하시는데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온다. 이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달에 그 문제풀이 강의 6회짜리 짧게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때는 우리가 동차로 왔으니까 3기를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너무 부담되고 막 정돈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차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동차반은 진행을 이제 A, B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외우세요. 막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교재 활용 방법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아이콘에 보시면은 별도의 개인 서브 작성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해놓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개인별로 서브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분들은 보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 거 서브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브노트가 이게 나오고 나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두껍다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 작년에 들은 분들이 작년보다 안 좋아서 들었는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편집을 제가 맡기는 바람에 깔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두꺼워진 거지 내용이 막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거에서 크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목차 일부 조금 수정하고 판례 추가하고 키워드 조금 추가하고 이런 정도로 바꾸는 거라서 작년보다 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편집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필기할 데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백을 좀 주라고 편집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판례는 뭐 받을 분들 다 받았죠. 예. 그리고 뭐 제 수강생 아니어도 많이 듣더라고. 예. 작년인가? 아, 올 초구나. 제가 사실은 이 근처에서 혼자 술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술 먹는 거 보면 되게 많아요. 이 근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취미생활. 그래서 원래 혼자 먹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올 초에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예? 그랬더니 저 모르는 분들이야. 처음 보는 분들인데 예? 그랬더니 아, 저 옆에 학원 다니는 사람들인데 인사하러 왔다고. 아, 예. 그래서 아, 드시죠. 그랬더니 대뜸 MP3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속으로 아씨 이러면서
다 돌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서브도 이거 그냥 제가 원래 수강생만 구매할 수 있게 항상 암기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항상 했는데 이번부터 풀어버렸어요, 그냥. 소모서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수강생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니까는 행정팀 식구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이게 번거로워져.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좀 미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애매한 게 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복사집에 다 있더만, 이거.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정가를 원래 학원에서는 얼마를 하고 싶어 하냐면 8,000원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막 우겨가지고 이거 5,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짝퉁이 8,000원이더만.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이 나가지고 에이 그럴 바에 사라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물론 이거 산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복사집에 그 편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된 거 그거를 사길래 에이 그럴 바에 그냥 이건 사기 해야 되겠다 이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기장도 내년에 풀어버릴 거예요. 그 지금은 수강생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정팀 식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 양거리 1번 쉬는 시간에 오시면 되죠. 특히 이제 점심시간이나 끝난 다음에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저 어차피 점심 안 먹거든요. 일요일날. 그러니까는 신경 안 쓰고 오시면 됩니다. 계속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번 수련부터 제가 새로 도입한 건데 가로 안에 있죠. 다른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답변을 마이크로 할 거예요. 그거 참고하세요. 사실 그렇잖아. 누가 와서 물어보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 궁금하도록 마이크로 할 거예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그거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질문이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저도 지금 불안하게 안 해봐가지고 이게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따 들었다고?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면 또 이게 시험이 임박할수록 서로 예민해져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못 가는데 누군 가고 막 이렇게 좀 있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괜찮아요. 예. 재밌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메일 뭐 다 아시죠? 노동720. 예. 보시면 되고요. 720 뭐 제 생일이죠. 3기 전공할 때쯤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례집 보면 해고일자가 7월 20일 이런 거 많아요. 720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카카오톡은 뭐 핸드폰 번호랑 오후 때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제 번호 이제 뭐 거의 공중전화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후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전 강의는 샘플로 뜨니까. 그 다음에 연관어 4번에 위에 카페에 있는 거 거기다 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도 강사 질문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 편하게 하세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 피드백이 빠른 편이거든요. 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만 좀 주의해 주시면 상징적 의미로 하루에 3개 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상징적 의미로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회사 일을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모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뭐 노통 출신의 김기범 노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업 인사 담당자 하시면서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잘 몰라요. 그건 제가 해본 적이 없어.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그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자꾸 이번에 누굴 자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나름 제가 그래도 경영사업체 출신인데 좀 그래요 이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주변에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할 겸 그런 거 괜찮은데 회사 일은 조금 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이 제 의도와 다르게 이상하게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예. 그 다음에 7번 모의시험 50점, 25점 되어 있고요. 75분 딱 드릴 거예요. 시간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죠. 이게 실전처럼 하지 않고 맨날 막 보고 쓰고 늦게 쓰고 그러면 실제 시험과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간 꼭 맞추고 웬만하면 안 보고 쓰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동차생 등 시험 준비가 도저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 있죠. 제가 미리 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범위를 알려드려요. 대신 이제 2기부터는 조금 더 넓게 알려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범위를 알려드리는데 그것도 당연히 오픈북이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냐면 아예 정돈이 안 되니까 그냥 시험장 와가지고 책 보고 베끼거나 안 봐버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백날 강의 들어봐야 시험 안 보면 의미 없어요. 강의 백날 들어봐야 자기 공부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시험 봐봐야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 꼭 활용하시고 대신에 오픈북 표시를 꼭 하셔야 되고요.
양가로 4번 마찬가지로 문제 받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책 보고라도 쓰세요. 100개라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것도 당연히 오픈북입니다. 밑에 박스가 있죠. 실제 시험서는 응시, 범위 문의 후 응시, 순수 오픈북,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습니다. 안 보는 건 꼭 좀 봐야 돼요. 꼭. 예. 실제로 3기까지 오픈북 하고도 시험 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픈북 자체를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꼭 좀 보셔야 돼요. 양가로 6번에 이것도 이번에 이수한테 새로 추가한 건데 사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점수표가 쫙 붙는데 이거 뭐야? 아까 했구나. 자, 제가 점수표가 쫙 붙는데 오픈북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오픈북을 했는데 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옆에서 봤는데 얘가 표시 안 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지 나는. 막 그런 거지. 난 제대로 봤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왜 그걸 신경 쓰나 싶긴 한데 그건 개인 성향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오픈북을 안 쓰는 분들이 일부러 안 쓴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깜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바구니를 따로 놓을 거예요. 오픈북 바구니, 뭐 정식 응시 바구니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바구니 실수를 안 썼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쓰시고 안 썼다 하더라도 바구니를 그렇게 넣으시면 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정식으로 응시했는데 잘못 넣으시면 오픈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구니를 좀 보셔야 돼요. 요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예, 그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뭘 더 고민하고 있냐면 추가로 점수 통계표를 붙일 때 정식 응시 통계 따로 오픈북 따로 합산 따로 그걸 해볼 생각인데 이건 제가 장담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 손이 많이 가. 이거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7번은 이제 뭐 7번 답안은 뭐 꼭 1등 답안이 아니더라도 잘 쓴 것 중에서 좀 무난하게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형식 답안으로 기왕이면 글씨를 좀 잘 쓴 걸로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도 글씨가 너무 엉망이면 이게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양가로 8번 가시면 점수표는 학원 양식하고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 거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순노무사가 똑같이 제가 줬거든요. 달라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일 변호사가 어저께 부탁하더라고요. 줬더니 보고 자기 못하겠다고 포기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엑셀 할 줄 모른대.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이거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에 공부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랬더니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문변이 4월 4일째로 담배를 끊는데요. 이게 저랑 흡연실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그분인데 둘 다 완전 꼴초라 이분이 4월 4일째로 끊겠다더라고요. 왜 끊으시려고 하세요? 왜 4월 4일이세요? 그랬더니 죽을 사가 2개라 4월 4일에 끊는다고. 참. 그래서 강희 씨는 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할 거라 하던데 뭐 자기 담배 피는 거 보면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서 5만 원 준다고 얘기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살짝 고민 중이에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이참에 문변도 끊는데 나도 끊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할지 몰라요. 발견하면 5만 원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닉네임 첫날 다음 주에 쓰시면 바꾸지 마세요. 이게 섞여 이게 닉네임 바뀌면 그러니까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번부터 또 바꾸려고 하는 게 1기 때 보니까 닉네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이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섞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가 아니죠. 이번부터는 수험번호랑 닉네임을 같이 게시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안 섞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답안 채점 및 첨삭 돼가지고 7강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첨삭자로 김종원, 박은지, 양가랑, 김미연, 최진영 이렇게 잡혀 있고요. 김종원 노무사는 24개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메인으로 하던 친구인데 올해 좀 부탁해가지고 좀만 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섭외해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25기들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서브의 심리정 이 친구도 24회 합격 25기죠. 시험은 24회 붙었는데 수습을 25기에 받은 그런 친구고요. 작년에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서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요 친구들이 하는데 중간에 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좀 첨삭 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로 교체를 그때그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아보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 첨삭했는지도 뒤에 올해부터 양식을 바꿔가지고
이름 옆에 붙여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했다. 이 사람은 누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니까 보시고 너무 퀄이 떨어진다 싶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가차없이 교체를 해버릴 생각이에요. 예. 자, 부담되겠죠. 예. 남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 교체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라 이름도 다 오픈되는데, 자,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양가로 2번. 추가 첨삭은 이게 되게 목표인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 목표는 금요일 전날까지 갖다 주면 내가 토요일 날 거칠게라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데 애들이 안 갖고 와 이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되는 대로 빨리 오는 분들은 제가 추가로 좀 볼 생각이에요. 동영상은 뭐 매번 똑같은데요. 한성환 농사 계속 그 계약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듣는 분들은 이거 꼭 시험 보세요. 이거 동화 듣는 분들은 답안을 자꾸 안 쓰잖아.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써가지고 보내시면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하시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유의사항 꼭 좀 준수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 하나씩 부탁드리는 게 영상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신림동은 지금 학원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제 사비 들어가지고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학원 데스크에도 전화해서 뭐 항의를 내? 왜 딴 거 안 되냐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자꾸 피해를 호소하고 자꾸 항의하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다른 강사분들도 자꾸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냥 선의로 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만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 진짜 이거 좀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위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2기 끝나고 나도 동영상 자기 듣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니면 하면 되니까 그 느낌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들으시는 게 뭐 2017년 뭐 10월 달이다. 괜찮아요.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9번 랭커 선정 기준 뭐 매년 똑같아요. 매번 이제 아침 테스트 제출 거의 대부분 다 하신 분들 중에서 점수로 하는데요. 2기 랭커는 문제가 뭐냐면 딱히 뭐를 제가 해드리기가 뭐 애매해요. 1기 랭커는 책이라도 드리는데 뭐 해드리기가 애매해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2기 이후에 특강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문제가 이게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이제 그거 무료 수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게요. 지금 계획은 이수능 끝나고 3기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판례에 대한 비판 견해들을 한번 정리한 특강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게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빡빡하더라고. 1차가 땡겨지는 바람에 이게 다 엉켜가지고 그건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료 관리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시답안만 버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 2, 3기 모의 시험은 진짜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2, 3기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제 자체는. 물론 벗어날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제 웬만하면 2, 3기 문제 범위 나올 거니까 이거 꼭 버리지 말고 모의 시험 예시답안은 꼭 갖고 계세요.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예시답안만 본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꼭 이거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고 그 외에는 다 버리세요. 퀴즈이고 뭐 필요 있어. 그냥 버리면 되지.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가 하나 있죠. 약간 중2병 느낌 나는 그런 시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되게 힘을 많이 받았던,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시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싸이월드 느낌 좀 그 감성이 남아있죠. 싸이 느낌. 이렇게 막 나는 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뭐 이건 눈물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죠. 싸이 감성인데 아무튼 제가 많이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문구라 매년 2기 때 수줍음을 감수하고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보고 그걸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힘냅시다.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쉴 데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 너무 많이 왔어. 이제 가야 돼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서브노트로 주제 1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용상반이 201호, 301호, 501호, 502호 4개 깔려 있는데 혹시 수강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가시죠. 8페이지 가겠습니다. 1문 노동 간행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퀴즈가 1문에 3개 나와 있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작년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할 때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같이 볼 겁니다. 양가로 1번.
별도의 직업 규정은 없으나 A회사가 지난 10년간 연말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말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은 연말상여금을 연말에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말상여금은 임금인가? 어떻게 써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정도 되면 그냥 임금이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우리가 노동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례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임금 판례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 내에서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 의무는 임금이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관행에 비해서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될 수 있겠다. 한 10년쯤 뭐 정액으로 그러니까 액수가 특정 안 됐으면 이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 의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지급 의무 있다는 게 내가 지겠지. 사용자에게 특정 이제 금품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지급 대상 누구한테 줄 건지 그다음에 언제 줄 건지 지급 시기 왜 주는지 지급 사유 또 얼마 주는지 지급액 이런 것들은 특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급 의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말에 연말 상여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뭐 돼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건 주는 게 맞죠. 관행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는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민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에서의 입법성하고 민사에서의 입법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안 돼도 민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로는 이게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안 준다고 처벌할 거냐? 그건 좀 판단해봐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민사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도 웬만하면 가능하겠죠. 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현업을 안 하니까 뭐 그런데 현업할 때도 징크스가 지인 사건을 안 해요. 지인 사건만 하면 꼬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사촌 동생이 무용 선생님이에요. 이제 연예인들 이제 그 기획사에서 이제 춤 가르치는 친구거든요. 아 전문가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제 어학원 선생 하는데 이제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오빠가 받아줄게. 노무사냐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갔단 말이야. 갔는데 감독관이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저도 너무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간 게 좀 있어요 그때. 아, 너무 허세 부리면서 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갔더니 감독관이 이 친구한테 아이고 혹시 바쁘거나 그러시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바꾸기도 하냐고 그 얘가 예 그러더라고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업무 대체 가능한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의 당시 여자친구분이었죠. 근데 이제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줄게. 직원 몇 명이냐 했더니 8명이래요. 야 100%야 받아줄게. 해줄게. 했단 말이에요. 술 먹다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갔는데 이 법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한 공간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부서가 이렇게 2개가 있겠죠. 무슨 부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법인이 별도로 등록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 회사고 얘가 별개 회사인 거예요. 사람 수를 보니까 4명인데 그 당시에는 4인 이하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안 되는 시절이에요. 이게 2010년 12월 1일부터잖아요. 이게 2009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때 감독한테 뭐라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지급이 당연할 것으로 여길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되냐. 이거 줘야 되는 거다. 이제 감독관 얘기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기는 회사가 줄 필요 없는 거를 호의로 선의로 줘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정가자를 만들어라는 거냐. 자기 못하겠다. 민사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임금이다. 이거 100% 체불이다 하는데 민사로 가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렇잖아요. 기소권이 나한테 없잖아. 내가 기소할 수 없잖아요. 검사 기소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자기들 기소 안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환장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하겠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기범아 내가 너한테 수입률 안 줘가지고 이러는 거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다. 제가 그대로 지인 사건 안 해요. 이게 뭔가 징크스야. 했다 하면 망가져. 뭔가 이게. 아무튼 그런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형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사는 일단 문제 딱히 없을 겁니다. 양가로 2번 가보시죠. A기업과 A기업의 근로자들이 체결 당시 별도 합의를 하진 않았으나 A기업에서 같은 그룹사 내 타 계열사로 전적 발령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고 기존의 전적 대상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특정 근로자 갑을 다른 계열사로 전적 발령을 내려면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정답은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판례가 관행에 의한 전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제 그거 나오게 되면은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더라. 이에 대해서 비판 견해가 많죠. 판례 백성 이런 데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관습법까지, 그러니까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않은 이런 식 관행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주는 건 노동법의 특수한 이론이에요. 판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들은 매우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능성조차 없애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판례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조차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아예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더라.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업장 내 관행을 폐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취해야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0초 드릴게요. 썰 대립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명시적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구속력 있는 관행의 법적 성질을 취업규칙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뭐 하고 싶은 대로긴 한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기법 구사조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력 있는 관행의 지위를 근로계약으로 본다. 그래버리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면 되겠지만 사업장 내 법규모를 보게 되면 취업규칙이니까 근기법 구사조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관행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노동관행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다고 치자고요. 노동관행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 흐름만 한번 살짝 한 10초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죠. 관행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다고 치고 예. 이렇게 나오게 하겠냐마는 나왔다고 치고 예. 맨날 하는 거죠. 관행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든 간에 개념은 놔줘야 되겠지. 관행의 개념 되어 있고요. 관행이 무엇이냐? 보통 얘기합니다. 규정이 아예 없는데 뭐 해온 게 있거나 혹은 기존의 규정과 다르게 해온 게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의 규정과 다르게 해온 거는 기존 규정보다 좋게 해온 거겠죠. 왜냐면 기존 규정보다 안 좋게 해온 거면 이건 관행이 아니고 그냥 법 위반이지. 그렇죠? 규정 위반, 단협 위반, 취업규칙 위반인 거지 않습니까? 기존보다 뭔가 규정보다 좋게 해준 게 있거나 혹은 규정이 없는데 해준 게 있거나 이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식의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다르게 해왔는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관행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판례가 얘기하는 게 규범도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사업장 내에서의 사실상의 제대로 확립되는 볼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 추가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구속력이 인정되는 관행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법적 지위.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이유는 변경 절차 차이가 있으니까 논의의 수식이죠. 계약으로 보게 되면 개별 동의면 될 것이다. 취업규칙으로 보게 되면 금기법 구사조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노동관행은 무조건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내에 많은 관행이 있어요. 이 관행 중에 어떤 관행은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어떤 관행은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관행에 대해서 일부는 이런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때는 구속력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도 목차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죠. 로마자 1번에 서 뭐 개념 나와 있고요. 로마자 2번에서 노동관행의 법적 구속력 그래가지고 1번이 인정 여부 및 뭐 좀 더 얘기해 보면 뭐 인정 요건 이런 거겠죠. 여부 및 요건이겠죠. 그래서 인정 여부 그래가지고 문제 소지에서 크게 유동적 성격 가진 노동법의 경우 사회 전반적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특정 노동 현장에서 구속력을 가질 경우에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어떤 식의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요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판례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2002년 판례인데 첫 번째 줄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겠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 법원이 관행의 지위를 근로계약으로 보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기존의 구속력이 있는 관행을
불리하게 변경했던 케이스들, 그런 사례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 하급심들이 대부분 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노동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도 기존의 구속력 있는 관행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구사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노동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법원의 입장이 여기서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를 쓰는데 진짜 계약으로 보는 거냐, 그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양으로 3번에 검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견에 판례백선 깔아놨습니다. 참고로 각주 2번 보시게 되면 판례백선 3면에 있는 건데 요거 얘기 살짝만 해보면 요 얘기. 여기서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 회사가 관행적으로 단협을 체결하면 보통 임금협상이었겠죠. 임협을 체결하게 되면 요거를 뒤늦게 합의가 되니까 합의된 이후에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소급을 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소급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는 단협이라는 게 체결되고 나면 이 중간에 퇴사자한테는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단협이라는 거는 체결된 이후에 조합원의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이 소급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미 퇴사한 사람들은 지급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단협이 체결되면 맞죠? 단협이 체결되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니까 뭐 딱히 문제가 안 되겠죠.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급해가지고 퇴사자에게 지급을 했다고요. 퇴사자에게 지급. 뭐 요런 순서로 회사가 해왔던 겁니다. 단협이 체결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주더라. 그러니까는 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퇴사자에게 이 기간 동안에 차액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재산 정해가지고 차액을 추가로 이제 지급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단협 적용시켜달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 이 단협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얘네들은 이 당시에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 취업규칙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단협이나 취업규칙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었던 관행은 인정될 수가 없다. 예요. 그게 뭐냐면 각주 2번 보시면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임의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해온 사실은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 관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관행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관행에 의해서 이미 퇴사한 사람들한테 단협이나 취업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속력 있는 관행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인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용시켜준다는 일종의 기대권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똑같이 처우해준다는 내가 기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되려면 판례가 뭐라는 거냐면 거기다가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가지고서 막 규범력을 가질 정도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규범력을 가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더라.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구를 외울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면 되겠어요? 기억할 거 판례 입장 단협이나 취업규칙 그 자체가 적용되는 관행은 형성될 수가 없다. 애초부터. 다만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관행은 일종의 기대권을 보장해주는 관행은 형성될 여지가 있는데 그게 되려면 규범적 사실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2번 관행 인정의 한계, 뭐 사회상규, 강행법규 반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양가로 2번 예외는 이제 유리의 원칙 관련된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로마트 3번 노동관행의 법적 지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의 소재, 논의 시득이 있겠죠. 그리고 답안 쓸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별로예요. 그렇죠? 논의 시득은 변경 절차가 달라지니까. 계약으로 보게 되면 개별 동의, 취업규칙으로 보게 되면 집단 동의. 그러다 보니까 근기법 구사조. 그러다 보니까 논의 시득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좀 깔고 보시게 되면 학설화 이런 게 있고요. 판례, 대법원에서는 계약의 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수사고심에서 근기법 구사조를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검토 의견으로 보통 취업규칙이다 이렇게 보통 갑니다. 왜입니까? 이 관행이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제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그 근로조건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역할이 취업규칙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법규범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동부 행정에서 다수하고 심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그렇죠.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행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약속이 나오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케이스 나온다고 하면 거의 뻔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사례집 사례 1번입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거니까 이거 밑에 사례집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례 1번 문제가 있고 밑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 보지 말고 한번 짜보죠. 흐름만. 그렇죠?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밑에 보지 말고 이거 한 1번 드릴게요. 쉬운 거라 방금 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한 개도 어렵지 않죠. 예, 쉽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이 사업장 내에서 지급이 당연할 정도로 이제 볼만한 관례가 형성돼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급 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안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썰 대립이 있습니다만 취업규칙 불이행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2번 정도에서 관행의 구속력 인정 요건 요게 들어갈 것이고 3번 정도에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관행의 법적 지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걸로 풀이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첫 시간 이 정도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유리의 원칙부터 들어가 보죠.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